흠치님이 고민정 수박 얘기는 안 하나요? 네, 요 얘기는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아 그래요? 네, 저는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또? 왜 그런 식으로 싸우지? 그러면은 자, 진보 정당에서 못된 것만 배웠나? 그래 나 똑같이 생각했는데 1. 왜 그런 싸움을 하고 있냐? 2.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달랐나? 우리가 뭐 이 자칭 진보 달랐나? 뭐 네, 똑같았지.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네. 네, 이게 이제 결국은 뭐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끝도 없는 거고, 말하자면 이제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아마 어디서 뭐 얘기를 일갈 하셨나 봐요. 다 그게 이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네. 그런 거잖아요. 비명계 사람들이 갑자기 네. 김경수, 김부겸, 뭐 임종석 등등이 갑자기 어느 날 여론조사가 뭐 이렇게 좀 그러고 하니까 갑자기 어느 날 이재명 사과해 이러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재명 당 나간 사람들한테 사과해 이러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와 뭐냐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이제 유시민 씨가 이제 그 뭐 어디다 글도 쓰고 그 말이야 꼭 때 되면 말이야 그 소위 반명 비명들이 나와서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봐야 뭐 재미없어 뭐 이런 류의 글 그런 얘기 쓰고 하니까는 어디 다른 방송에 가갖고 그런 얘기를 시켰나 봐요. 그래서 인물 평가를 해달라 이렇게 했나 봐요. 재밌으라고. 그래서 뭐 임종석에 대한 인물 평가, 김부겸에 대한 인물 평가, 책 읽어라, 뭐 한마디씩 집에서 하라고. 쉬어라, 뭐 그랬더니 뭐 김경수에 대해서 한마디, 뭐 김부겸에 대해서 한마디, 임종석에 대해서 한마디 이제 한 거거든요. 근데 유시민 씨가 이제 전직 장관이고 뭐 그다음에 뭐 옛날에 국회의원도 했고 그때도 뭐 2004년 때도 지금 뭐 민주동당을 찍을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게 이분은 맨날 그렇게 얘기해.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니래. 네, 근데 공직자이던 시절, 그다음에 뭐 장관이던 시절, 그리고 그거 그만둔 지 얼마 안 된 시절 등등등. 저는 뭐 그러면 이제 어떤 공적 영역에서 이분의 발언이나 이런 거를 뭐 충분히 다루고 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지금 그렇게 뭐 이분의 발언을 그렇게 뭐 중요하게 뭐 다룰 문제인가는 김민아 유시민 개무시설이네. 아니 뭐 개무시라기보다는 그분이 뭐 그런 방송에 나가가지고 각 정치인들에 대해서 뭐 자기 나름 친분이 있는 사람들일 텐데 뭐 썰을 풀고 하면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또 MBC 라디오에서 고민정 의원을 불러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고민정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갑자기 이제 거기서 수박 얘기를 합니다. 고민정 의원은 그러면 유시민은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수박 얘기로 괴롭힘 당할 때 그때는 뭐 했느냐? 그러면서 이미 이 비명 반명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나면 당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미 민주당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재명의 뭐 그런 뭐 이 수박 뭐 이런 거 얘기 나오고 뭐 할 때부터 망하게 가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또 길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고민정은 뭐냐 이제 뭐 이런 얘기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게 지난번에도 비명계 주자들의 이런 정치적 메시지에 대해서는 뭐 왜 이렇게 하냐 이 의문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컨텐츠를 얘기하고 자기의 노선을 얘기를 해서 경선에 출마하든지 싸워볼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좋은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게 뭐 경선의 얘기를 풍부하게 하고 당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그런데 도움이 되는 거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재명 1급 체제에 대해서 사과해 이렇게 가면 그게 뭐에 도움이 되는 건지는 이해가 되지 않고 본인들의 어떤 그 이제 내가 플레이어로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기에 있어서도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죠 지난번에.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유시민의 반응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신들의 컨텐츠를 가지고 승부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데 뭐 책이나 읽어라라든지 다른 직업을 찾아라라든지 그런 얘기는 또 뭐하러 하나. 총리할 것도 안 되는데 총리 했으면 이제 가만히 있어라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뭐하러 하느냐. 끝까지. 그것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건 근데 이제 자연인 유시민이 어디 방송 나가서 하는 얘기니까 그럼 유시민의 자유라고 칩시다. 유시민이 혼자 하는 얘기다. 유시민의 자유다. 그러면 유시민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은 왜 라디오에서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느냐. 그리고 센 사람은 센 사람이잖아. 어쨌든 유시민 작가가. 그리고 그러면 반박의 논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말이 품위가 없다든지 또
정확하게 이분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은데 왜 그거를 예를 들면 직업을 딴 걸 찾으라든지 왜 개인적인 그런 차원으로 몰고 가냐라든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거를 반박을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수박 얘기를 왜 나오냐. 그건 뭐 어떤 문제냐면 소위 말하는 강성지지층 문제잖아요. 강성지지층이라는 토픽이잖아요. 그거는 그건 또 딴 문제지. 그거를 갑자기 왜 갖고 나오냐. 내가 잡을 때는 고민정 의원 좀 미스를 한 것 같긴 해요.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다 없잖아요 지금. 오늘 오전에 근데 SBS 정치쇼에 김경수 지사 나온 얘기는 굉장히 그 또 리드미컬하게 그거는 못 봤어요. 리드미컬하게 그냥 반응하셨어요. 포된 비판은 달게 듣고.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어쨌든 이제 구속까지 됐기 때문에 구속까지 된 데가 1단계고 이제 구속이 되고 지금 있을 때는 사법의 시간이니까 정치의 시간은 파면 때까지는 이제 2단계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동시에 준비를 하고 3단계 파면 이후에 대선 아니냐. 그럼 지금부터 다 같이 민주당이 잘 되는 길을 고민해보자는 취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어쨌든 전반적인 게 그게 어제야 오늘이야. 어쨌든 저는 꽤 인터뷰 스킬이 괜찮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왜냐면 제가 왜 또 이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그 어딘가 가서 이재명 대표가 탄핵을 지난번에 했는데도 기득권이 색깔만 달리했다는 평가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 뭐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그게 또 야마가 잡히는 건 약간 어떻게 보이냐면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그게 그거다. 이렇게 해서 반문전선을 이재명 대표가 굳이 치는 것처럼 보이는 듯한 뉘앙스로 그 야마가 좀 이렇게 약간 왜곡이 된 것 같긴 한데 저것도 조금 말을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이렇게 유려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좀 하면 될 텐데 지금 막 이렇게 유시민, 고민정 막 이렇게 막 참전하고 있을 때 굳이 이 대표가 그런 식으로 발언했어야 될까? 조금 더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민주당은 그래서 개파와 상관없이 지금 좀 작품성이 엉망이다. 어차피 흥행될 거고 정권 교체해서 민주당이 새롭게 그 옆에 있는 군집 세력이나 연대 연합 세력이 어디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코어는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사실은 뭐 90% 이상이잖아요. 근데 왜 계속 저런 작품성 논란을 개파 구별 없이 보이고 있지? 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대응이나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을 못했지만 제가 볼 때는 김경수, 임종석, 뭐 김부겸 이런 사람들하고 예를 들면은 뭐 밥을 한번 먹는다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세련되게 가는 게 앞으로는 좋을 것 그렇죠. 같고 예. 그리고 이 문제를 그렇게 뭐 개싸움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개싸움이라는 게 지금 논리적으로 연결이 하나도 안 되는 게 개싸움의 양상이잖아요. 넌 잘했어라고 한 다음에 이제 지피는 대로 던지는 거 이거 이제 개싸움의 양상인데 그 개싸움 만들어가지고 민주당에 좋을 일은 이제 없는 거죠. 그쵸. 서로 누구한테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쌓인 게 많은 거지 서로. 아니 쌓인 것도 쌓인 건데 네. 쌓인 거를 뭐 정치인들이 쌓인 거를 가지고 푸는 그거는 이제 정치인이 아닌 거고 쌓인 거는 정치적 이익이나 이제 현재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쌓인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어제까지 죽고 못 사는 뭐 죽일 듯이 싸우던 사람들도 오늘 이해관계가 맞으면 입을 맞추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 사진 몰라요? 김무성, 유시민이 뽀뽀하는 사진 몰라요? 김무성, 유승민. 저 유시민이래. 네. 김무성, 유승민에서 뽀뽀하는 사진 뭐 몰라요 그거? 알죠, 네. 알죠. 그 유시민, 유승민 헷갈리면 안 되는데 김무성, 유승민이 뽀뽀하는 사진 있잖아요. 그 어제까지 죽일 듯이 싸워도 오늘 필요가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개싸움이 되고 있다. 그게 왜냐? 그 왜에 대해서 지금 이런저런 주렁주렁 설명과 맥락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지금 엄청난 그 여의도 소설가들, 여의도 화가들 엄청난 시나리오 내지는 그 얘기들을 자기들끼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의도에. 그쵸. 지금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 그게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와는 상관없이 그쵸.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이런 민주당의 개싸움을 좀 더 이제 그 다이나믹하게 만들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지도자급의
정치인들은 그런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요거는 그냥 돌아다니는 얘기다. 요거는 어떤 사람이 소설 써가지고 자가 발전하는 것이다. 요거는 가능성 없는 얘기다. 딱 쳐내고 취할 것만 딱 취하고 지금 연출해야 될 모양새는 어떤 모양새다. 요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그 시나리오에서 핵심은 오세훈인 것 같습니다. 아, 오세훈? 네. 오세훈 시장이 본선에 출마해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까지 같이 열리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의 등장인물이 더 많아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서울시장 판까지 끼면은 굉장히 복잡해지죠. 거기서 서울시장 중에 누가 현역 국회의원이 또 나간다. 여기에 또 재보궐. 그래서 이렇게 연쇄 이동. 오늘 그쵸. 네. 오늘 주간조선이라는 데 보도를 보니까 한동훈도 고민 중이다 이런 거 있더라고요. 한동훈도 서울시장으로 턴하는 거? 네, 그러니까 오한 동맹으로 오한이 든다 진짜. 한동훈 주변 인물들의, 그러니까 한동훈의 생각은 아닌 거죠. 왜냐면 한동훈도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결국은 뭐겠어요. 윤석열과 그 의사결정 방식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주변의 의견이 분분하다. 그래서 이거 검사 출신 대통령 두 번 안 준다. 2번 연속은 안 된다. 2번 연속은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번 쉬자. 한번 쉬되 그냥 5년 쭉 쉬는 거는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찍는 게 어떠냐. 요 의견이 있고 아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래도 가야 된다. 대선으로 가야 된다. 대선 경선은 무조건 가야 되고 이거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뭐 한동훈이 대권 포기하고 서울시장 간답디다. 이런 얘기가 어디 신문에 뭐 나온 적 있었던가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요게 이제 지금 구도에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과 맞물려 가지고 다양한 어떤 그 옵션들을 고려하는 것이 같이 진행 중이다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럼 요 얘기의 전제는 뭐예요? 오세훈이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을 나가는데 사실 옛날에는 대선 후보 경선을 나가는 것만으로도 지자체장은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사퇴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됐죠.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이 대선의 후보가 되든지 아니면은 오세훈의 3선인가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하면은 5선 아니야? 뭐 어떻게 되지? 아니 그 연임이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재보궐에 한 번 하고, 그렇죠. 22년에 한 번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죠.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경선을 붙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를 계산을 열심히 이제 하는 거죠. 그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다음번 지방선거가 어쨌든 민주당이 유리할 판일 가능성이 상당한데. 그렇죠. 그러면은 각자 이제 서로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들은 얘기는 뭐 의원도 누구도 서울시장까지 고려한다더라. 누구도 뭐 서울시장 얘기가 아무튼 막 이렇게 커져가지고. 서울시장 얘기는 원래 뭐 전현희, 김민석, 박주민 정도가 현역에 있었던 것 같고 원래 작년 버전이. 그 다음에 나머지도 다 관심 있대더라. 우상호, 뭐 박용진, 뭐 또 누구지? 뭐 다 관심 있대더라. 근데 이건 다 카더라예요. 다 카더라고 확실히 관심 많은 사람은 전현희 의원이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조금 죽은 것 같은데. 관심 후보군 중에는 일단 서울시장 얘기로 걸어놓고 이 경쟁이 치열하니까 잘 안 되면 다른 데로 턴할 수도 있는. 다른 데로 턴? 자기 고향으로 턴할 수도 있는 뭐. 네, 아니 근데 재보궐이니까 지금 턴할 건 없잖아요. 26년에 지방선거면 몰라도. 아니 그러니까는 이제 하마평에는 오르는데 하마평에는 오르는데 이게 경쟁이 치열하니까 하마평에 올라서 좀 부목이 됐다가 사실 나는 그게 아니고 내 고향에 뭐 도지사가 나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하려는 거 아니냐는 설도 있고 온갖 설이 또 좀 온갖 설이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다음 달에 큰 선거가 있습니다. 다음 달에? 네, 다음 달에 제 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있습니다. 뭐 그런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까지 지금 신경 써야 됩니까 또? 중요한 선거 아닙니까? 야, 전국에 그게 한 1000개쯤 있을 거야. 새마을금고가. 왜 그러냐면 농협, 수협, 축협을 몇 년 전부터 전국 동시 선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안 했거든요. 새마을금고 얘기하면 다 나가는 거 아니야? 언제부터 그거 그렇게 신경 썼다고? 네. 새마을금고 이사장. 근데
그 수치가 450개씩 나눴던가 540개씩 나눴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수신고 자본금 2천억 이상인 데만 동시선거랍니다. 오. 그리고 옛날에 간선제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직선제로 다 바꿨다는 거야. 오. 그럼 또 부정선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부정선거가 있다. 아니 그 금권선거. 금권선거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 이제 그게 문제가 많아서 어쨌든 선관위에서 전부 다 관리하는 의무 위탁은 2천억 이상이다. 거긴 다 직선제로 바뀐다. 그게 3월 첫째 주 수요일인가? 예. 네. 그 위탁선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직선거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위탁선거법이란 뭐더라? 공공단체 등의 위탁에 관한 선거법, 뭐 그런 법이 있어요. 위탁선거법이라고. 그래서 네. 큰 선거가 있다. 왜냐면 그래서 원래는 대선, 총선, 네. 지선, 그 다음에 전국 협동조합 동시선거. 이게 4대 선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훨씬 많잖아. 농협, 축협 하루에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자와 얼마나 난리나죠. 근데 이번 거는 한 4-5개밖에 안 된다.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그거? 뭐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네. 떨어져가지고 이번에 또 떨어졌어 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어쨌든 새마을금고 선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월에 재보궐이 있는데 부산 교육감 선거가 있어서 부산 교육감 선거. 네. 그래서 또 교육감 선거 골치 아픈데 또. 뭐 거기도 약간 뭐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네. 김모 교수님 화이팅. 네, 저는 뭐 뵌 적은 없지만 한 번도. 여기서 뭐 그래도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화이팅을 했잖아. 김모라고 했고 난 뵌 적이 없는 분이라니까. 어쨌든 또 법적 검토해가지고 메시지 내놓은 거예요 지금?